조금 전에 답은 이미 나왔죠. 하지만 이게 원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 경기 침체 전조 증상인지 이전에도 나왔던 뭐 3개월물이나 5개월물, 단기물만 좀 단기물과는 조금 다르게 2년물의 어떤 금리 이런 10년물과의 장단기 역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최정우 전문가님, 네. 이게 악재로 해석된 이유부터 살펴주세요. 자, 일단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차가 먼저 그림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림 보시면은 요 한 그림으로 다 표현이 돼요. 네. 사실은 이 한 그림을 표시되니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는데, 자, 지금 굉장히 지금 파란색이 짙은 것이 2년물과 10년물 간의 지금 스프레드거든요. 자, 그럼 2년물과 10년물 간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현상이라는 것은 2년물의 금리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자, 지금 옅은 하늘색을 한번 봐주실래요? 옅은 하늘색을 보시면은 그 지금 80년대 보시면은 자, 금리가 자, 상승했을 때, 자, 80년대입니다. 첫 번째. 자, 금리가 상승했을 때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 보이십니까? 자,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돌아서서 한번 볼까요? 최근에 돌아서서 보면은, 자, 04년부터 저희가 볼까요? 자, 장단기 금리 차가, 자, 즉, 금리가 상승하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아, 연방금리 기준으로 보시는 그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상승하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떨어지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금리가 인상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요. 즉,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스프레드는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근의 흐름을 봐서 보시면은 12년 이후에, 자, 14년, 15년, 16년의 흐름을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좁혀지면서 떨어지고 있죠? 자, 지금 마이너스까지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떨어졌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금리가 계속 적어도 올라가지 않는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적어도 장단기 금리차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로 더 많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겠죠. 오히려 금리가 만약에 하락한다라면 과거처럼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두 가지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산의 버블 현상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시장에서 CPI나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하죠. 자, 미국에서 얘기하는 CPI나 코어 CPI가 자, 2%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한계치를 넘어갔을 때 연준 쪽에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심리적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이 최악의 어떤 순간에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저점을 형성할 어떤 구간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세요, 이강우 전문가님? 네, 설명 너무 잘 해주셨어요. 뭐 이제 일단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라면은 장기와 단기에 대한 국채 금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적금을 든다고 하면 1년 적금짜리 아니면 10년 적금짜리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뭐 은행에서 맡겼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1년짜리에 많이 이자를 쳐줄까요? 10년짜리에 더 많이 쳐줄까요? 길게 봤을 때. 그렇죠. 10년을 맡겨준 고객들에게 이자를 좀 더 높이 평가해주겠죠. 그렇게 이제 장기와 단기 국채도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상품 안에서 그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야 됐을 때 10년을 맡긴 국채 금리에 이자를 더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자체가 단기, 중기, 장기 형태로 해서 이자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수익에 이자를 쳐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은 장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빨리 더 단기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단기에 시세가 몰린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장기에 대한 이 자금 투자자가 투자하기가 전망이 어렵다. 왜냐면은 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여유를 못 찾을 때. 그 말은 이제 시장을 미래를 내다보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걱정이 된다.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걱정. 그래서 이런 시그널로 해서 역전 현상이 아래 공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아래 공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저는 앞에서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경고음은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이 채권 금리에 대한 가격 변동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고조화되고 이 두 국가가 큰 싸움을 벌인다라면은 다른 나라들은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인 속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은 경각심을 느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시장에 만약에 반영되는 거는 당장이 아니다. 일단은 경고로서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좀 더 해석이 필요하지만은 네. 경고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만약에 덮어질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뭐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 이 부분들이 금방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화정책에 네, 있어서. 그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준 FOMC 결과일 텐데 네. 그 FOMC를 앞두기 전에 이번 달에 잭슨 홀 미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죠. 네, 네, 맞아요. 24일. 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이전까지는 이 변수가 계속 회자는 되겠지만은 네. 그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거고 그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잭슨 홀 미팅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안정화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당장의 문제는 맞지만은 네. 일단 다음 주 잭슨 홀 미팅까지는 기다리자라고 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침체 신호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체크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답으로 봤을 때 두 분 모두 다 기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화정책의 흐름을 보자라고 답을 주셨네요.